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IT 중견 대기업 면접 이제 후기를 좀 공유를 해볼까 해서 이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네카라쿠베 당토 이런 데는 아닌데 중견일 거예요. 중견인데 우리가 다 아는 회사인데 거기에 이제 팀노바 팀원이 최종까지 갔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쓰지 말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보통 이제 뭐 네이버나 뭐 이런 데는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보통 안 가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보통 어떤 질문이 나오고 어떤 평가를 받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볼게요. 보통 이 회사가 2차까지 있었나 3차까지 있고, 최종 면접까지 갔대요. 근데 이제 기술 면접을 보고, 그러니까 연봉 5천까지 맞춰준다고 얘기를 했고, 이 친구한테. 그리고 이 친구는 이미 이제 5천대 중반으로 딴 데를 붙어가지고 이제 가기로 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간 상태죠. 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회사는 이제 최종까지 붙었는데 이제 최종 면접도 안 갈 생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기술 면접 2시간 반 정도 이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심층 질문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 아키텍처, 이제 서비스 아키텍처, 그러니까 팀노바 이제 그에서 만든 그런 서비스 아키텍처, 그리고 iOS를 이 친구가 주로 이제 마지막에 주특기로 이제 했던 기술인데, iOS보다는 DB 설계적 측면이나 자바에 대한 기초적인 질문이 많았던 거예요. iOS는 스위프트로 했고, DB 설계는 또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2개 정도 섞어서 쓴 걸로 아는데, 아마 그랬을 건데, 로그용, 몽고DB, 아마 몽고DB 아니면 마리아DB 2개를 같이 쓰거나 마리아DB만 쓰거나 했을 텐데, 이제 그런 이제 설계에 대한 이유에 대한,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되게 많고, 질문이 되게 많았고, 이제, 이 회사 입장에서 중견기업이긴 한데 연봉이 아마 5천까지 초봉을 주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더 까다롭게 한 것 같아요. 2시간 반 정도 심층 면접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팀노바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뭐 의심이 들었겠죠. 어쨌든 의심이 드니까 대부분 저런 액션을 취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대답을 잘해요. 그래서 뭐 준비를 하면 또 한다고 뭐라 그러잖아. 그 무조건 그냥 그런 거야. 아무 무기도 없이 무조건 싸웠을 때 잘해야 되는 것 같아. 그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팀노바는 허구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물론 준비는 따로 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개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아는 것들에 대한 질문이 많아. 2시간 반 동안 면접 되게 잘 봤대요. 그래서 최종 면접까지 붙었고, 근데 그럼 뭐해? 요새 뭐 우리가 받는 연봉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 회사보다 사실 돈을 더 많이 주니까 유명한 기업인데 3차까지 가는 것도 사실 되게 필요도가 높은데, 심지어 5천대 중반으로 간 곳은 한 번 보고서 거의 러브콜을 막 보내는 그런 곳들이다 보니까 사실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아마 올드한 그런 스타일을 가진 대기업들은 진짜 괜찮은 개발자들 못 뽑을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옛날에 뭐 블라인드에서 막 우리 막 저격하는 그 근거도 없는 글들이죠. 그리고 뭐 블라인드에 있는 글은 100%못 믿죠. 그리고 저격하는 글이라고 해도 그때 무슨 글이었지? 그니까 좀 억가 느낌의 글이었어요. 막 이렇게 그때 뭐라 그랬지? 근데 기억도 안 나네. 작년쯤인데 억지로 깠죠. 뭐 어떤 기업인데 터무니없는 기업이 있는 학원이 있는데 무슨 3천대 중반으로 애들을 보낸다나 그걸 어떻게 믿냐. 그냥 이런 식이야. 뭐 그걸 교육청에 전화를 해보고 뭐 그렇게 해본 것도 아니고, 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 인증 다 하고 오히려 우리는 훨씬 좋아진 상황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근데 문제는 그렇게 추측성으로 하고 막 단톡방 들어와서 테러하고 막 이러던, 와가지고 막 욕쓰고 막 공격하고 막 어떻게든 막 이렇게 꼬집으려고 해가지고 막 거기서 뭐 진상 털고 막 블라인드에서 캡처해서 막 올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못났으면은 그 학원에 있는 그 단톡방까지 와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는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내 상식엔. 근데 그들은 본인들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겠죠? 참 웃겨요. 그래서 군중심리학이 여기서 또 의문의 1승이죠. 뭐라 그랬죠? 귀스타프 르봉은 얘기했잖아요. 군중은 비이성적, 충동적 존재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충동을 하게끔 그 사람이 그렇게 글을 잘 쓴 거죠. 사실 성공한 거지, 그 사람은. 마치
사기꾼인 학원이 3천대 중반에 보낸다고 막 이렇게 3천대 막 후반 4천대 초반으로 보낸다고 막 이렇게 막 마치 말을 지어하는 되게 못된 학원처럼 묘사를 해놨더라고. 그래서 근거도 없죠. 그 사람이 뭐 경쟁 학원 사람인지 아니면은 진짜 악의적으로 쓴 건지 아니면 연봉이 낮아서 너무 슬픈 그런 개발자가 뭐 열등감으로 쓴 글인지는 확인조차 되지도 않고 그렇게 했었죠. 근데 그렇게 왔을 때 보면은 일단은 그걸로 먼저 이제 그 접한 사람들은 당연히 팀노바에 좋은 의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대기업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어떤 그 물론 이제 그 사람이 개발자인지 그냥 단순히 그 뭐 서비스직인지는 몰라요. 블라인드에는 개발자 아닌 사람들도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아 우리 회사 오면 절대 안 뽑아야지. 네이버에 있는 사람이 그런 거야. 근데 애초에 나 근데 쫄지도 않았던 게 애초에 네이버 잘 쓰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쓴다고 해도 사실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은 네이버에 있는 3,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 중에 일부야. 그 사람 혼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회사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돌아가요. 그러면은 네이버에 안에 있는 누군가가 누구를 싫어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 다 나가게? 아 근데 회사 생활 조금이라도 해본 진짜 뭐 학교만 다녀본 그런 친구가 아니라면 이게 얼마나 뻘소리인지를 알 수가 있죠. 뭐 떨어뜨리든 말든 알게 뭐야. 중요한 건 아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뭔가 특정 어떤 기업에 맞춰서 제가 왜 대기업 위주의 커리큘럼을 안 만드냐면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싫어해서 저 아쉬운 소리 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남들한테. 그냥 기브앤테이크 확실하게 하고 원칙에 맞게만 딱 하면 그것만 지켜주면 된다 이런 주의로 사는 편인데 어떻게 세상이 제가 남의 도움을 안 받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쉬운 소리 할 땐 정말 정말 미안한데 정말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게 그 사람에게 소중한 시간을 뺏는 거니까 아니면 어떤 도움을 요청할 때 무언가 그 사람의 리소스를 가져오거나 뭐 하는 거니까 거절을 당해도 할 말이 없다는 생각으로 저는 굉장히 이렇게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제 성격이 이러다 보니까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서 뭔가 하는 게 되게 싫은 거예요. 근데 내 학생들도 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사실 연봉이 중요하죠. 그리고 대기업 뭐 성과급도 많고 좋긴 한데, 일단 들어가는 동안 2차, 3차 최종 면접 뭐 이런 것까지 하는데 진짜 길게는 3, 4개월 걸리거든. 와, 그 과정에서 그 근로자는 뭐가 되는 거야? 희망 고문도 아니고, 일단 그것도 별로고, 그리고 일단 대기업 면접 전형에 너무 적합하게 맞춰놓으면 그런 회사들 아니면 못 가요. 근데 중소기업에 코딩 스타일이나 이런 걸 완전 다르게 보는 기업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 전형은 확실히 대기업에 많은 사람을 1차적으로 걸러내기 위한 그런 틀과 관련된 전형인데 그런 전형들에 특화시켜 놓으면 중소기업은 바로 보고 마음에 들면 뽑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뽑아서 별로일 것 같으면 뽑지도 않지. 근데 그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사실 구직 기간이 그냥 한 번 면접 보고, 결국엔 많이 봐야 두 번 면접 보는 게 단데, 그 주기도 일주일도 안 넘을 정도로 짧거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기회를 바로바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거지. 이 사람이 3개월, 대기업들은 되게 못된 게, 3개월, 4개월 동안 구직하는 동안 이 친구가, 어, 진짜 그 기간 동안은 사실 돈을 못 버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기간 또 그걸 생각해서라도 좀 전형을 빠르게 해줄 필요가 있거든. 근데 지금까지는 아쉽지 않다 이거야 본인들이. 그런 전형을 내가 이 친구들한테 굳이 해줘야 될 필요가 있냐고. 중소기업 가면 바로 갈 수 있는데. 근데 막 체계가 없고 있고 없고 얘기하는데 대기업 체계가 뭐 어마어마한 줄 아는 사람 되게 많은데 그건 아주 그냥 전형적인 거예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 구조 이렇게 체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시작이 한국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해외에서 그런 이미 선 모델들이 이미 있는 거라서 그걸 그냥 도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무슨 뭐 통태계 무슨 뭐 제품 시작하기 전에 뭐 여러 가지 그 계층들이 있고 그래서 다양한 테스트 반경을 다르게 가져가는 뭐 요런 테스트 베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을 그 정도? 그 정도겠지? 그 정도고. 글쎄, 특별한 게 있었나? 나도 대기업들이랑 일을 많이 하면서 그 모든 시스템에 맞춰서 이제 일을 맞춰줘야 되니까. 그래서 대기를 하면서 각 테스트를 별로 막 기다리고, 뭐 QA도 조금 더 심도 있게 하는 거? 근데 그거 개발자한테 직접적이지 않거든? 그냥 피드백 오는 게 좀 많다 적다의 차이지.
뭔가 이렇게 무언의 섀도우 복서 같은 느낌이 있어. 이제 모든 대기업은 뭔가 되게 어떤 시스템이 어마어마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요새는 그런 건 있어. 그러니까 중국식 슈퍼앱 구조를 취하기 시작하면서 쿠팡 앱에 쿠팡 이치가 들어있잖아요. 막 그런 식으로 그 쿠팡 앱 하나에 다 때려 넣는 이런 구조로 가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긴 하겠죠. 워낙에 규모가 커지면 뭐 거기에 대한 노하우는 배울 수는 있어도, 글쎄, 글쎄. 근데 그런 구조에 들어간 디자인 패턴들이나 이런 부분은 이미 큰 틀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고, 이미 중소기업에서 많이 쓰고 있고, 기술력이 좀 되는 회사들은 이게 두 개가 괴리감이 엄청 크다면 중소기업 개발자는 절대 대기업으로 못 넘어가야 되는데, 실제 그러지 않아요. 많이 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중소기업에 일단 먼저 좋게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CTO급이 되던지 그 회사를 먹여 살릴 정도의 개발자가 된 다음에 뭐 그 중간에 이직해도 되지만, 그 다음에 대기업을 가면은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더 실력에 신경 써야 될 때예요. 제가 대기업 갔는데 요즘 대기업 신입들 가는 친구들은 준비가 많이 된 친구들일 거예요. 연봉이 세니까 또 아무나 뽑을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뭐 나름대로 괜찮은 친구들 뽑겠지. 음. 어쨌든 어쨌든 제 전략은 주요했고, 웬만한 대기업 지금 5천까지 맞춰준다는 얘기가 애초에 무슨 얘기냐면, 이 기업은 다 아는 회사야. 여기 모를 수가 없어. 한국인이면 모를 수가 없는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도 맞춰준다고 한 거는 이것보다 더 낮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맞춰준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 얘기는 신입은 원래 이것보다 더 낮다. 뭐 한 4천 줬나 보지 뭐. 근데 이제 참 그런 거 봤을 때 굳이 그럴 필요 없죠. 5천대 중반인데 훨씬 편해요, 일하기도, 중소기업이. 그래서 저는 좀 프리스타일이고 약간 좀 자유롭게 일하는 걸 좋아해서 전 넷플릭스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넷플릭스 규칙 없음을 보면서 그래 이거지 하면서 너무 참 마음에 든다 하면서 진짜 봤던 책인데, 뭐 이건 제 성향이니까 이게 정답이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애플처럼 딱 진짜 개인 하나하나마다 딱딱 관리하면서 하는 그런 체계도 진짜 멋있고, 뭐 구글 같은 이렇게 어떤 최고를 뽑아서 딱 모아놓고 그 다음에 그 뭐 방향성은 니들이 선택해라 이런 것도 좋은데, 난 개인적으로 진짜 팀노바도 좀 그런 스타일인데 좀 자율적인 스타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자율적으로 무언가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 제 성향상 이제 그 넷플릭스 규칙 없음이 진짜 너무 너무 재밌었어. 그래서 그 책을 이제 또 읽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 책 나온 지가 한 이제 2년 됐나 그랬는데, 나오자마자 사가지고 처음에 읽고, 규칙이 없는 게 저는 맞아요. 그게 제 좀 아티스트 성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물론 이제 그 학생들 결과 제일 중요하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저만의 방식 있잖아요. 이렇게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결과만 잘 나오면 신경 안 쓰는 게 난 제일 좋거든. 그러니까 사실 되게 무언가를 되게 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게, 하향 평준화된 시장에서 밑에 만약 여기 이제 하향 평준화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시장에서 하향 평준화된 시장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이엔드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물론 이쪽은 극소수가 그렇게 하겠지. 그래서 제가 피라미드를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 극소수가 하는 행동들이 하향 평준화돼 못하는 사람들이나 그 분야에서 그렇게 주도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일 필요가 없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음식점을 하나 하더라도 보면은 이 음식이 딱 있어. 근데 보면은 와사비 하나만 해더라도요, 여러분들 와사비 그게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진짜 제대로 된 와사비가, 우리가 와사비 우리 음식점에서 왕창 먹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산 이제 정식,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서 먹는 그런 정식 그런 와사비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 그것도 되게 비싸게 팔리거든요. 와사비 진짜 좋은 건. 근데 그건 진짜 고급 식당에 가면은 이제 먹을 수가 있는데, 그런 와사비랑 우리가 대중적으로 이제 편하게 몇천 원 주고 사 먹는 아예 종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와사비랑은 결이 다른데, 뭐 이런 데 와가지고 이런 취향을 가진 회사들이 더 많은 거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극소수만 가지고 있는 그런 되게 잘하는 개발자만 뽑으려고 막 진짜 막 억대까지 사이닝 보너스 줄 정도로 막 개발자를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취향에 이제, 그러니까 요 와사비를 만들기가 힘든 거지. 사실은 이렇게 뻔한 와사비, 그냥 뻔한 맛의 그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와사비를 원하진 않거든, 시장이. 그래서 그런 개발자가 되는 거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지 대기업에 들어간다 그렇지 않다라고 그런 걸로만 보는 거는 전 별로 좋다고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요즘 팀노바 들어가는 수준이 5천이 넘은 이상 사실 웬만한 대기업들은 명함도 못 내밀죠 사실. 그러니까 대기업이라고 다 높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안 그래요. 평균치 이하 예전보다 예전에도 팀노바보다 낮은 연봉을 주는 대기업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무조건 신격화하고 그리고 항상 비교 대상을 왜 항상 네카라쿠베 당토로 잡아? 그게 이해가 안 돼. 학원에서 2년 배운 애들한테 물론 진짜 2년 동안 개빡세게 하지. 그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최대한 보여주려고 학생들과 이 강사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죠. 항상 진짜 최선을 다해. 늘 수업 끝나면 항상 지쳐서 쓰러져 자니까. 그게 이제 졸려서 잔다기보단 지쳐서 자는 느낌? 그래서 한 두세 시간 자고 일어나면은 그때 좀 이제 좀 정신 좀 차리고 강의할 때 타이레놀 먹을 때도 되게 많아요. 머리에 열이 너무 많이 들고 할 얘기가 많을 때 그런 애를 좀 아무튼 항상 수업이 긴장되긴 하는 것 같아. 늘 무대에 오르는 배우처럼 긴장되는 연속인 것 같아.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좀 하면서 느끼는 게 음, 참 재밌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도 보면 iOS를 이 친구가 주력을 했어도 DB 설계나 자바에 대한 뭐 이런 거를 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도 되게 재밌게 보셔야 돼요. 아, 이 회사가 왜 저런 걸 관심을 가질까? 프로파일링을 할 필요가 있지. 이제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이 회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만. 이런 생각. 그러니까 얘네는, 이 친구의 가능성을 보고 뽑구만. 이런 거. 의외로 종합적으로 본다니까요. 5천 이상 넘어가면. 애초에부터 각을 이쪽으로 잡은 거예요. 그냥 아니 누가 단순 어떤 한 포지션 개발자를 중소기업에서 그것만 할 사람을 뽑는데 3천대 참 중반만 해도 경력자 뽑는데 그것만 할 사람 뽑는 생각으로는 이렇게 안 뽑아요.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진짜 뭐든 다 잘하는구나. 그럼 전반적인 아키텍처 설계나 나중에 팀장이 됐을 때 각까지 다 본다고. 이거는 본능적으로 본다니까. 이거는 제가 항상 제가 하는 컨설팅의 무서움이 뭐냐면 저는 이 사람이 이걸 잘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뽑는 것보다 그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 사람한테 끌릴 수밖에 없는 코칭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코칭인데 이런 세계가 있어요. 어떤 분야든 진짜 넘사벽인 세계가 있어요. 뭔가를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살면서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고 저 또한 그러니까 이런 그런 거 보시면 안 느껴져요. 저 이제 스타크래프트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거든요. 이제 스타크래프트 저는 잘 못하는데 이제 잘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거 안 느껴지세요? 롤 방송 같은 것도 보면 챌린저들이랑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롤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니까 뭐 이렇게 롤 안 한 지도 몇 년 됐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에 한 게 이제 그 골드까진 갔었거든요. 근데 그 골드가 보는 관점이랑요. 실제로 게임하면은 골드랑 챌린저랑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강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이쪽은 게임이 아니니까 계급이 시각화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몰라요. 다 똑같은 줄 알아.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아쉽지. 그렇지만 어떤 세계든 디테일이란 게 존재하고 그 세계에서는 결국에는 그 디테일이 좋은 사람이 결국엔 고연봉인 친구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고연봉을 받는 친구들은 그대로 안 끝나요. 제가 자꾸 피라미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어. 사람들이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남자들은 시계를 산대요. 결국엔 명품 시계로 간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프로세스가 그 사람이 돈을 벌어 봤으니까 시계에 관심이 생긴 거거든요. 평생 돈을 그렇게 못 벌어본 사람은 시계에 관심이 생길 경우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지.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사람이 돈이 생기면 스탠스가 바뀐다라는 거죠. 특정 스탠스가. 그래서 그렇게 고연봉을 받아봐야 그 다음에 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보는 시야가 또 달라요. 저도 사업하기 전과 후가 제 생각들이 많이 이제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진 거지. 그래서 이제 보면은 너 이렇게 하면은 고연봉 받을 수 있어. 이제 이렇게 하면은 훨씬 그쪽이 좋아할 거야.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학생들한테 매주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제가 그 포지션에서 사람을 많이 뽑아봤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면접도 많이 받기도 했고, 난 다 많이 해본 거지. 그리고 내가 지금 심지어 CEO기도 하니까, 어떤 종업원이, 어떤 근로자가, 진짜 매력적인지 아는 거예요. 이건 본능에 가깝다니까요. 왜냐면, 어, 진짜 이게 약간 위치에 와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게 닥치기 전까지는 어떤 이런 말로서나 이런 느낌으로서 느끼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실제 그 상황에 접하고, 그거를 접하면서 이제 그게 피부로 와닿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엄청난 성장을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괜히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는 뭐 그렇게 뭐 자신감 있고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뭐 열등감도 많고 그런 스타일이긴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 내가 그래도 내 열등감이 있다고 해서 나 남한테 해코지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니까 더 노력해야지 하는 스타일이지. 그리고 더 배우려고 하는 스타일이죠. 부자들한테 배울 거 많아요. 부자들 중에 똑똑한 사람 엄청 많고, 물론 부자가 아니더라고 해서 멍청하진 않아요. 보통 굉장히 똑똑하신데도 불구하고 부자가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결정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긴 해요. 굉장히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도 은근히 많거든. 똑똑한데도 부자가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들에게 배울 게 진짜 많거든. 근데 딴 건 몰라도 이제 코딩 교육 업계에서는 별로 타협 안 해요. 왜냐면 나만큼 많이 한 사람이 없다라고 저는 자부하니까요. 두고 보세요. 진짜 정말 사람들은 그냥 회사만 들어가면 신데렐라 왕자님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대기업 본인이 무조건 처음부터 대기업을 가야 된다고 마음 먹은 친구들을 비판할 생각은 없어요. 그 친구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한 거니까 존중을 해요. 하지만 이제 제가 가르친 친구들에 한해서는 좀 가능하면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시작을 하기를 많이 추천을 하긴 해요. 제가 이제 일하면서 본 환경 중에서 가장 거친 환경이 스타트업이고, 그리고 스타트업이 커가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성장이 많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치졸하고 가장 냉정한 시장이기도 해서, 대기업은 일단은 들어가기 힘들지, 들어가면은 그래도 포근한 둥지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물론 그 안에서 경쟁 엄청 많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되게 젊은 개발자로 차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도 아마 피튀기기는 할 건데, 그래도 뭐 진짜 회사가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잖아. 스타트업은 어느 날 3개월 했는데 갑자기 대표님이 접어야겠다 하면서 이제 회사를 폐업하는 경우도 있고, 더 이제 경우의 수가 많은 거지. 그지 같은 경우가. 이게 더 돗대기 시장 같은 느낌이 있어. 그래서 이 돗대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고물 같은데, 이게 알고 보니 이제 굉장한 가치를 가진 유물이야, 뭐 그런 거를 알아볼 수 있으면 거기서 이제 그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학생들 회사 선택할 때 그걸 도와주는 거고, 그런 선택을 할 때 좀 이상한 것 같으면 제가 이제 딱 얘기를 해주는 편이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제가 가볍게 이 시장에 온 사람 아니고 17년 동안 있었고, 17년이면은 고등학생이에요. 17년간의 경력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존중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17년 했다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도 가장 매년 기록을 갱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대기업을 깔려고 한 건 아닌데, 이제 그 대기업 전형이 보통 이렇다 이 얘기를 해주려고 하다가 이렇게 돼버렸네. 근데 대기업 장점, 자부심? 들어갔을 때 확실히 자부심이 좀 많이 느껴진다? 뭐 그런 건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원증 메고 다니는 사람들 표정이 만족스러워 보이더라. 물론 이제 임원진들은 그렇게 사원증 안 걸고 다니던데, 정작 제일 돈 많이 벌고 제일 자랑스러운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자기가 어떤 회사인 거 숨기고 다니는데, 보통 들어가고 한 사원들이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근데 뭐 멋있더라고. 내가 하고 싶진 않은데 좀 멋있더라고. 멋있긴 하더라고. 그래도 멋있긴 할 것 같아요. 여기 내가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IT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다, 뭐 이런 프라이드 가지면 좋은 거. 근데 결국에는 저는 그런 이제 배경적인 것보다, 옛날부터 성격이 그랬지만 배경적인 것보다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얼마만에 인마이 포켓을 하느냐, 얼마의 돈을 버느냐. 결국엔 유명한 회사를 다닌다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건 돈을 많이 벌겠다 이렇게 해서 부러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이 벌면, 그러면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거 있어. 동네 고물상 하는데 막 1,000만 원 이상 버는 아저씨들 있다. 그런 데가 은근히 나을 수도 있지.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업종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더라도 이왕이면
좀 더 어렵고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실전에서 배우는 게 되게 커요. 스타트업은. 그런 게 진짜 필요한데. 많은 친구들이 선배한테 자꾸 그러니까 한 2년 전만 해도 어떤 회사 가면 선배한테 배울 수 있고 막 이런 거에 의존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졸업생 중에 그런 친구들이. 근데 얘네들이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제 내가 주도해 보겠다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공부 점점 이제 제가 기수가 지날수록 더 훌륭해지고 있다고 했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더 실력이 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훨씬 연봉보다는 뭐 실력적인 거나 좀 단단하게 학생들이 트레이닝이 되면서 이제 내가 이 회사를 한번 제대로 이끌어 가보겠다라는 스탠스를 취하는 친구들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실력이 늘고 있구나 해서 근데 거기에 맞는 연봉을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너희들은 연봉이 지금 이거 웬만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과장급 이상 연봉이다. 이게 너희들이 경쟁해야 될 상대들을 정확하게 겨냥하고 조준해서 준비해야지. 지금 어설프게 지금 막 신입 코스프레하고 그러면 너네 사실 이 연봉 난 못 부른다. 나도 양심 있어도 이 연봉 절대 못 부른다. 이거는 진짜 그 회사 기만하는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시장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할 거고 IT 업계가 예전부터 어리고 경력 없어도 고연봉 받는 사람도 졸라 많았어요. 근데 그걸 그냥 못 보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난 근데 내가 옛날에 학원 다닐 때도 그때 같이 있던 친구도 중졸의 게임 쪽에 있던 친구였거든. 그 친구도 있었고 지금 경력 나보다 더 많을걸. 걔는 중학생 때부터 했으니까. 그러니까 IT 업계는 생각보다 포용력이 꽤 커요. 근데 잘해야 된다는 거지 그만큼.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뭘 하든지 결과로 얘기하는 성격이고 IT 업계는 원래 그래 왔어요. IT 업계는 예전부터 실력이었고 뭐, 뭐 이제 학력이 좋으면 좋겠지만 실력 졸라 좋은 사람이랑 학력 좋은 사람이 있으면 실력 졸라 좋은 사람이 항상 압도했어요. 늘 그래 왔어. 그래서 출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거기서 내가 실전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고졸 친구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성장하고 엄청나게 잘 되는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나으셨으면 좋겠고 준비를 하셔도 일단은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대기업 특정 기업 전형에 맞추기보다는 일단은 포트폴리오나 개발 자체에 익숙해지는 그런 작업을 먼저 하시고 그걸 준비하시더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저런 식으로 하더라는 거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근로자한테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굳이 3차 최종까지 가기 전에 이미 다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좀 대기업이 알아야 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